여러분 삶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다입니다. 오늘의 땅 개발 주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산지 불법에서 이 세 가지 모르면 지읒됩니다 라고 잡아봤는데 작년이나 저작년에 비해서 경기가 이렇게 많이 안 좋죠. 안 좋다 보니까 신규 허가 건수는 좀 줄어든 편인데 임야의 불법 행위는 여전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 있게 여러분께 세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구독자 여러분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농지의 불법 행위가 많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임야의 불법 행위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농지의 불법 행위가 그래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농촌 체령 쉼터로 해서 이제 평수가 좀 늘어났는데 그 전에까지는 이제 농막의 평수가 이제 작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달아내고 시설하고 이런 부분이 수도권 인근에서는 굉장히 많았고, 또 하나는 이제 물건 적치에 대한 불법 행위도 굉장히 많습니다. 농지가 이제 편편하다 보니까 거기에 건설 자재라든가 기타 이제 물건 적치에서 주위에 민원 고발 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불법 행위라고 한다면 이제 묘지 조성이 이제 불법 행위죠. 근데 우리나라 관습상 이제 묘지는 그냥 이렇게 두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불법 행위라는 것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묘지 허가에 대해서 다 알려드립니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장명 문화는 점점 더 강화될 거라고 이제 보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임야 개발의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설시설이든 아니면 창고든 임야에 건축허가 받을 때는 산지 전용 담당자하고 반드시 사전 협의를 저희 같은 토목설계사무소에서 합니다. 관련 산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 협의를 하는데, 요즘에 매매나 경매나 이 저렴한 물건들 임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경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야 매매나 이렇게 그 경매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사전 심사 청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무슨 개발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 시군청의 각 부서에서 그 부분에 그 필지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의견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제도를 반드시 한번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이제 사전 협의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평균 경사도라든가 인목 축적, 표고 분석이나 또 진출입 관련돼서 이제 팩트 있게 핵심적으로 이제 한 3-4가지 정도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해서 이제 저희가 뭐 허가의 진행을 따르고 큰 틀에서 이제 판단이 되면 설계 도서를 현황 측량을 해서 작성을 합니다. 근데 임야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설계 도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설계 도서라는 거는 허가 서류를 말합니다. 허가 서류에 이제 도면 작성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신청서 작성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임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흙을 쌓는 성토보다는 흙을 까는 절토가 더 많죠. 그래서 이제 절토가 양이 좀 많이 발생될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사토 처리 계획서가 첨부가 돼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체크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류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접수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옵니다. 현장에 와서 이제 도면대로 이제 현장에 맞는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위에 불법 행위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합니다. 또 임야에 산림조사서 작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구역 자체를 또 페인트 칠한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산림조사서도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서 이제 우리가 허가를 이제 담당 공무원이 내주고, 허가 나면 이제 공사를 하죠. 공사를 하면은 이제 임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지 복구 설계 및 등록 전환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이 등록 전환이라는 거는 대지로 지목 변경하기 전에 임야와 대지의 어떤 이 축적 자체가 안 맞다 보니까 보정 작업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작업을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복구 설계 또 복구 준공 또 합니다. 이 복구 설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뭐 허가를 받았는데 무슨 복구를 하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입니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하나의 절차인데, 복구를 말 그대로 이제 사면이나 안반이나 이런 같은 경우 그대로 두면은 슬라이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안정화 부분이라든가 제가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검토를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제가 두 번째 파트에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다 완료되고 나서 이제 최종 건축 준공과
이제 지목 변경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들 지목이 뭐 대지나 다른 걸로 이제 준공 되고 나서 이제 지목이 변경이 됩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아까 전에 등록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등록 전환에 대해서 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 반드시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이 관련 도면이나 뭐 신청서라든가 서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관련 영상과 함께 저희 네이버 블로그 으뜸 토목설계사무소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로도 잘 모르겠다, 나는 한번 글로 한번 확인해보고 관련 도면도 한번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저희 네이버 블로그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들어오셔가지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캡처해가지고 저장해 놓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산지 복구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산지 복구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촬영해도 영상이 굉장히 긴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불법 훼손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처음에 산지에 대한 불법 훼손, 말 그대로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복구 설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준공이 되기 전에 복구 설계라는 큰 틀에서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산지 불법 훼손에 대한 거는 보통 제일 많은 게 나무 벌채라든가 일부 절토, 이런 부분이 이제 담당 주의 민원이 걸려가지고 여러분께서 이제 복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경기가 좋든 경기 안 좋든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허가 없이 절토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임야 안에 임도 개설한다고 이제 뭐 또 나무를 벌채하고 임도 개설하는데, 이 임도 개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작업노라에서 산지 관련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거 작업할 때도 인근 토목설계 사무실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훼손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허가를 받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공되기 전에 복구 설계를 하는데, 이 복구 설계는 과연 어떤 건지 팩트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임야를 절토를 하면 절토에 이제 계획 사면이 발생합니다. 계획 사면이라는 거 단차에 의한 계획 번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두면은 이제 비 왔을 때 쓸어 내려가죠. 하기 때문에 이제 초류정자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잔디입니다. 잔디와 이제 거저덮기 덮어가지고 안정화 시켜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복구 설계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지 관리법에 보면 높이가 5m마다 1m 간격의 평지를 둡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소단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평지를 두게 되는데, 이 평지에도 그냥 두지 말고 우리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복구 설계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절토를 하다 보면 높이 차이가 있고 여기서 물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우수 수리 계산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관련 관로 또 집수정을 설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복구 설계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담당한테 접수할 때는 관련 복구 설계서와 관련 도면과 그 다음에 시방서 이렇게 첨부를 해서 접수를 합니다. 제일 큰 뜻에서 복구 설계라는 거는 개발된 임야의 안정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는 서류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토목설계 사무소에서 복구 설계는 할 수가 없고, 이제 엔지니어링 면허가 있는 농림 관련이나 아니면 산림 관련 이런 엔지니어링 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시고, 저희 으뜸 토목설계 사무소도 엔지니어링 면허를 산림을 또 같이 협업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으뜸 토목에도 문의를 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큰 틀에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 불법 훼손 방지를 위한 저희 이제 으뜸 토목설계 사무소의 어떤 조언을 좀 드리면은, 그 첫 번째로 모든 불법 행위는 신청이 본인한테 있습니다. 물론 개발 공사업자한테도 일부는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신청인한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허가 여부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허가를 하고 나서 담당 업체한테 토목을 어떻게 공사가 되는지에 대해서 도면도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토목 도면 보는 법에 대해서도 저희 영상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촬영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영상 한번 참고하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나고 나서 허가 공문에 보면은 이제 경계 측량을 하라고 이제 안내도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뭐 경계 측량이든 분할 측량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그 경계를 지키셔가지고 불법 훼손이 안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이 경계 측량은 국토정보공사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시공하는 업체들이 현장에 방문해가지고 같이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가 일부 이제 훼손, 본인 임야라 해도 허가지 외에는 훼손으로 봅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를 이렇게 중단한이 있어도 담당 시공업체와 또 여러분과 해서 토목 설계 사무실 방문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불법 훼손에 대한 걸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처리가 안 되면 준공이 안 돼서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급, 그러니까 사급이라는 개인 공사죠. 개인 허가 공사 같은 경우는 감리가 토목은 없습니다. 건축은 뭐 규모에 따라 있는데, 토목 같은 경우는 감리 제도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불법이나 변경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공사를 하실 때는 중간중간에 해당 토목 설계한테 요청을 해서 중간 점검을 한번 받아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체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변경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불법이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나중에 준공이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주위 사람 말만 믿고 말만 듣고 하다가 불법 행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주위 사람 말을 듣지 말고 일단 해당 토목설계 사무소나 아니면 시 군청의 산지과 담당한테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안 하십니다. 이런 부분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걸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으라고 할까봐 비용 부담이 돼서 이제 이런 부분을 불법인 것 같은데 허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안 합니다. 근데 안 하다가는 더 큰 사고가 초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 부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사항인데, 여러분께서 이제 경매라든가 그 매매를 하실 때 또 그 안에 임야가 워낙 큰 것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또 불법 행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그 임야 같은 경우는 이 무연고가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 조사는 해당 시군에 한번 장매업체가 있습니다. 일부 비용을 지불하면 이런 업체에서 이제 무연고 조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없으면 없다, 있으면 어디 위치에 뭐가 있다, 몇 개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도 경매나 매매할 때 반드시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포인트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하나 더 예외사항으로 공사를 하다가 그 허가 지침대로 맞게 시공을 해야 되는데, 구조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설이 그 허가 기준에 안 맞으면 재시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공사를 다 해놓고 변경하면 되겠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공사에 대해서 도면과 좀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협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하다 아니면 안 가능하다 이런 거 한번 듣고 공사를 하시는 게 임야 개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결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야 개발 및 훼손 여부에 대해 반드시 담당 공무원 및 토목설계 담당자와 협의하자라고 오늘 결론을 내려드렸습니다. 매년 불법 행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야, 내 임야 내가 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소한 거 하나도 설계사무실 공무원과 협의하셔가지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따라 눈이 이렇게 부시나. 아이고, 하늘이 참 좋다.